로삐 딸 후작은 당연히 자기 동료인 몽떼기 백작에게 감사를 표시했고 이쪽 비서의 이야기와 서로의 제휴에 공헌을 한 비서의 노력에 대해 썼다. 이 한 사건으로 자기의 태만의 가책을 느꼈어야 할 몽떼기 백작은 후작의 인사 속에 무언가 비난이 숨어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불쾌한 말투로 내게 이야기했다.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은 일이지만 로삐 딸 후작에 대해 취했던 것과 꼭 같은 처사를 콘스탄티노플 주재 대사 가스텔라너 백작에 대해서도 취한 적이 있었다. 콘스탄티노플에는 이곳 상원에서 가끔 그들의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에게 우편물을 보내는 편 외에는 달리 편이 없었으므로 그 우편물이 나갈 때에는 프랑스 대사에게도 필요하면 그 편으로 그쪽 동료들에게 편지를 내라는 통지가 왔다. 이런 통지는 하루나 이틀쯤 전에 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몽떼기 씨는 무시를 당하고 있었으므로 우편물이 나가게 되는 겨우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연락하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들르는 데 불과했다. 그런 까닭에 대사가 없는 동안 내가 문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몇 번이고 있었다. 가스텔라너 씨는 그의 회답에서 언제나 정중한 말로 내게 안부를 써보냈다. 마찬가지로 제노아의 종빌 씨로부터도 그렇게 말해왔다. 그만큼 새로운 불만이 더해간 셈이다. 정직히 말해서 물론 나도 인정을 받게 될 기회를 스스로 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또 덮어놓고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았다. 다만 근무를 잘하고 거기에 따르는 자연적인 보상으로서 그 근무를 올바로 판단하고 정당히 갚아주는 사람들의 존경을 얻으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나의 직무 수행의 엄밀함이 대사에게도 불행의 정당한 이유였는지 어쩐지 그것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지는 날에 있어서도 그것만이 그가 확실히 말한 유일한 불행의 이유였다는 것만은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는 그의 집을 전혀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제나 물의 한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여기선 프랑스 사람은 싸늘한 대접을 받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대사관 소속으로 근무해온 선량한 관원들은 불법으로 모두 쫓겨났다. 특히 대사의 시종장으로서 전 대사 프롤레 백작 때도 시종장이었던 베아티 백작이라든가 아니면 그와 아주 비슷한 이름이었던 사람도 쫓겨났다. 차석 시종은 몽떼기 씨가 택한 사나이로 그 도미니크 비탈리라는 만토바의 아칸에게 대사는 관의 살림을 맡겼다. 이 사내는 지독한 아부와 야비한 인색으로 대사의 신용을 얻어 그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 그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극히 작은 수의 정직한 사람들과 그 우두머리인 비서가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모른다. 정직한 인가의 공명정대한 눈은 교활한 놈들에게는 언제나 불안을 느끼게 한다. 비탈리가 나를 미워하기엔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리라. 그러나 그의 정오는 또 다른 한 가지 원인에서 더욱더 맹렬해져 갔다. 만일 내 쪽이 잘못이라면 그 벌을 받기 위해 여기에서 원인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사는 관례에 따라 5극장에 각각 특별석을 가지고 있었다. 매일 점심때에 그는 그날 가고 싶은 극장을
지정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극장을 선택했다. 그리고 시종들이 나머지 다른 극장을 각각 정했다. 나는 나갈 때 내가 택한 특별석의 열쇠를 가지고 가는데 어느 날 비탈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부리고 있는 하인에게 내가 갈 극장으로 내 열쇠를 가져오도록 부탁을 했다. 비탈리는 내 열쇠를 보내기는커녕 내 특별석에서 구경하기로 했노라고 일러서 보냈다. 그런 대답을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내가 부리는 하인의 입으로부터 들은 것이었다. 나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비탈리는 그날 밤 사과를 하겠다고 했으나 나는 단호히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과라면 하고 나는 말했다. 내일 그 시간에 내가 모욕을 당한 그 집으로 와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받겠다. 그렇지 않으면 모레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둘 중의 하나가 이곳에서 나가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네게 말해둔다. 이 결연한 말투가 그를 위압했다. 그는 내가 얘기한 그 장소로 그 시간에 찾아와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다운 비굴한 사죄를 했다. 그 대신 천천히 그 보복 수단을 짰다. 그리고 내게는 공공연히 굽실거리면서 이탈리아 사람다운 잔재주를 부려 대사를 설복시켜 나를 그만두게 하는데 실패했으므로 내 쪽에서 먼저 그만두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었다. 이와 같은 천한 인간에게 당초부터 내가 이해될 턱이 없었다. 그러나 나에 대해 자기의 목적에 도움이 될 만한 점만은 이해하고 있었다. 모르는 사이에 범한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는 점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부드럽다는 것과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모욕에 대해서는 격분해서 조금도 참지를 못하는 것과 필요한 경우에는 예의와 위험을 중하게 여기는 것과 남에게 치를 종종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자기가 받아야 할 존경도 당연히 그것을 요구하는 것 등 이러한 내 성질 같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노린 점은 바로 그 점이었다. 그리하여 필경은 나를 견뎌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았다. 그는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내가 애써서 만든 규칙과 복종과 청결과 질서를 헛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여자가 없는 집은 엄격할 정도로 규칙을 세우지 않으면 위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절도란 것이 행해질 수 없다. 그는 머지않아 우리들의 집을 엄난과 방종의 집, 사기꾼과 건달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각하의 차석 시종을 내쫓고 말타 기사회 십자장을 단 유곽을 경영하는 사나이로서 그와 꼭 같은 또 하나의 뚜장이를 그의 후임으로 데려왔다. 제대로 어울린 이들 두 건달의 파렴치한 행동은 정말 철면피 바로 그것이었다. 대사의 방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해서 그 방도 그다지 정돈되어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집안의 어느 구석을 찾아보아도 참된 인간이 견딜 만한 곳은 없었다. 각하는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으므로 저녁에는 시종들도 나도 다른 식탁으로 가서 비니서 신부와 하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 아무리 누추한 선술집이라도 식탁 위는 이보다 깨끗하고 더 잘 정돈되어 있으며 이렇게 식탁 보가 더럽지도 않고 보다 나은 것을 먹을 수 있으리라. 시커멓고 조그만 초 한 자루,
주석 접시, 쇠 포크가 나왔다. 집안에서 받는 이런 푸대접점은 아무래도 좋았다. 그런데 나는 내가 쓰는 곤돌라까지 아끼었다. 각국 대사의 전체 비서 중에 오직 한 사람, 나만이 곤돌라를 빌리지 않으면 안 됐다. 그렇지 않으면 걸어가야만 했다. 각하의 시종도 내가 상원에 갈 때 이외에는 딸리지 않게 되었다. 거기에 또 참을 수 없는 일은 집안에서 일어난 일로서 어느 것 하나 시중에 새 나가지 않는 소문이 없었다. 대사관 직원들은 모두가 고함을 질러가며 떠들어댔다. 도미니크는 그러한 불평의 모든 원인인데도 자신이 가장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그러한 세상에서 체면이 서지 않는 나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집 사람 중 나만이 외부로 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대사에게는 다른 일에 대해서나 대사 자신의 일에 대해서나 심한 불평을 말했다. 그러면 그 숨은 도깨비에게 홀린 대사는 매일 뭐라고 새로운 모욕을 내게 가해왔다. 다른 동직자들과의 균형을 유지하며 내 신분에 맞게끔 하려면 나대로 꽤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데도 봉급이란 것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대사에게 돈을 요구하면 마치 그것이 내 지갑을 채워주고 모든 비용을 보충할 수 있는 것처럼 내게 대한 그의 존경과 신뢰에 관한 이야기만 할 뿐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